여러분, 혹시 요즘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물에 젖은 솜니불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혹은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지는 않으신가요? 보통 우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피로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 장기가 지쳤다고 보내는 소리 없는 아우성일 수 있거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성입니다. 저도 의사가운을 입고 30년을 환자분들과 보냈지만 정작 제 몸 돌보는 데는 서툴렀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정말이지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편도 아니었는데 얼굴빛은 점점 어두워지고 소화도 안 되고 무엇보다 의욕이 생기질 않았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 건강하면 술만 떠올리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간을 힘들게 하는 건 알코올보다 음식 독소와 대사 찌꺼기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때부터 약에 의존하기보다 매일 먹는 식단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뒤 저는 40대 때보다 더 가벼운 몸을 되찾을 수 있었죠.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께 하나하나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왜 나이 들수록 간이 쉽게 지치는지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하지만 아주 쉽게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제 식탁 위에 항상 올라가는 간 해독을 돕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어떻게 조리해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을 망치는 의외의 습관까지 짚어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흔히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간은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이 침묵이 더 무거워집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그렇듯 간도 나이를 먹으면 크기가 줄어들고 혈류량도 감소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젊었을 때는 간이라는 공장에 쌩쌩한 직원들이 100명 있어서 야근을 해도 거뜬히 쓰레기를 처리했는데 나이가 들면 직원이 60명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약의 종류는 늘어나고 운동량은 줄어드니 처리해야 할 쓰레기는 오히려 더 많아지죠. 결국 처리되지 못한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며 염증을 만들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지독한 피로감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간은 도대체 어떻게 피로 물질을 없애는 걸까요? 간의 해독 과정은 마치 세탁기가 빨래를 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1단계 해독은 때를 불리는 과정입니다. 기름에 녹는 지용성 독소들을 물에 녹기 쉬운 형태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아주 독한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2단계가 필요합니다. 2단계는 헹굼과 탈수 과정인데 이때 독성 물질을 완전히 무해한 성분으로 바꿔서 소변이나 담즙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세탁기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세제가 필요하듯이 간이 해독 작용을 하려면 반드시 특정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간은 공장 가동을 멈춰버리고 독소는 그대로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음식들이 바로 그 세제 역할을 해줄 겁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저는 이 채소들을 간의 강력한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채소들 속에는 설포라판과 인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간의 해독 효소를 깨우는 스위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푹 데쳐서 드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면 좋은 성분이 물에 다 녹아 빠져나가 버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찜기를 사용해서 3분에서 5분 정도 짧게 쪄서 드시는 겁니다.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때 꺼내셔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브로콜리 반 개를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 찜기에 5분간 찝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서 먹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도 높아지고 간 해독 효소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엔 좀 밋밋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아침 배변 활동이 달라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음식은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 특유의 알싸한 냄새, 그게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비타민 B1과 결합해서 우리 몸의 피로 회복을 돕고 간이 독소를 처리할 때 필요한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또 여기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도 풍부한데 이건 간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훌륭한 방패막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좋을까요? 마늘은 통째로 익히는 것보다 으깨거나 다진 후에 10분 정도 공기 중에 놔뒀다가 조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알리신 성분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저는 주로 점심이나 저녁 요리에 다진 마늘을 듬뿍 넣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를 채 썰고 다진 마늘과 함께 기름에 살짝 볶습니다. 양파가 투명해질 때쯤 버섯을 넣고 굴소스나 간장으로 살짝 간을 해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위장에도 부담이 덜 가면서 간이 필요로 하는 황성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생마늘을 드시기 부담스러운 분들께 이 볶음 요리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고기나 생선을 멀리하고 밥에 김치, 국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간 건강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간세포가 손상되었을 때 그걸 다시 복구하려면 단백질이라는 벽돌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간에 지방이 끼는 지방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갈비나 삼겹살처럼 기름진 고기를 많이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달걀과 흰살 생선입니다. 달걀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게 간 해독의 핵심 물질인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저는 하루에 달걀 2개는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삶아서 드셔도 좋고 각종 채소를 넣고 찜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저녁상에 코다리나 대구, 조기 같은 흰살 생선을 올립니다. 붉은 고기보다 소화도 잘 되고 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필수 아미노산을 채울 수 있는 최고의 반찬이죠. 오늘 저녁에는 기름에 튀기는 대신 담백하게 찐 생선 요리 어떠신가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선생님,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닙니까? 하고 반문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간 건강에 있어서 과일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인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가 됩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근육이나 뇌에서 에너지로 쓰이지만 과당은 남으면 바로 간의 지방으로 쌓여버리죠. 특히 식사 후에 배가 부른 상태에서 깎아 드시는 사과, 배, 귤 같은 후식 과일이 간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이미 식사로 에너지가 찼는데 과당이 또 들어오니 간은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하고 결국 지방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을 드시려면 식후가 아니라 식전이나 식간에 그것도 주먹만 한 크기로 딱 1개 정도만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보다는 껍질째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식이섬유 덕분에 과당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어 훨씬 좋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60대 후반의 김 남성분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술을 전혀 안 드시는데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판정을 받고 오셨어요. 늘 피곤해서 낮잠을 자지 않으면 오후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식습관을 여쭤보니 밥, 국수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고 간식으로 떡과 과일을 즐겨 드셨더군요. 단백질은 거의 안 드시고요. 제가 처방해 드린 건 약이 아니라 식단표였습니다. 아침엔 브로콜리와 삶은 달걀, 간식으로는 과일 대신 견과류 한 줌, 저녁엔 생선이나 두부 요리를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밥 먹은 것 같지 않다며 힘들어 하셨지만 딱 3개월이 지나자 얼굴색이 달라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이제 오후에 낮잠을 안 자도 텃밭 일을 할 수 있다며 활짝 웃으시더군요. 여러분의 간도 충분히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의 지친 간을 달래주기 위해 3가지 친구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간의 청소부인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살짝 쪄서 드세요.
둘째, 마늘과 양파를 요리에 넉넉히 넣어 간의 해독 효소를 깨워주세요. 셋째, 달걀이나 흰살 생선 같은 질 좋은 단백질로 간세포를 재생시켜 주세요. 그리고 식후에 습관적으로 드시던 과일은 조금 줄이시고 식사 사이로 옮겨주시는 것 잊지 않으셨죠?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브로콜리 한 접시를 올리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꿉니다. 저도 50대의 무기력함을 이겨냈듯이 여러분도 충분히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내 몸은 내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간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피로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좋겠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상쾌하고 가볍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